좋은 뉴스가 쌓인다. 뉴스 테이블. 네, 뉴스데스크와 경쟁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 뉴스 테이블입니다. MK타카 실시간 채팅으로 박수희님께서 오늘도 조재욱 교수님의 임팩트 있는 뉴스 정리 기대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조재욱 교수 함께하겠고요. 그리고 더 팩트의 강보금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정부 외교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굉장히 거센데 지난 주말 한일 정상회담이 또 있었습니다. 2달 만에 양국이 펼쳤고 이번의 장소는 한국이었습니다. 이로써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했는데 정부는 내세울 만한 성과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대표는 아무래도 셔틀 하면은 다른 의미가 또 떠오르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 빵 셔틀에 비교를 해서 또 비판의 목소리 냈습니다. 일단 과거사 문제부터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 도마 위에 오른 문제 기시다 총리 발언부터 저희가 짚어봐야겠네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예. 기시다 총리가 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해서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 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자기의 이제 그 당시에 혹독한 환경이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았다. 예. 그다음에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을 했음에도 이거는 자기만의 이제 솔직한 생각을 말을 한 거라고 덧붙이면서 이게 결국에는 개인의 유감 표명으로 해석이 돼 버렸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 차원에서의 그 진정성 있고 진솔한 그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국민들이 무릎 꿇어서 사과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했음이 네 마디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기시다 이 총리는 외무장관 시절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때의 지금 태도와 스탠스가 전혀 변함이 없는 상황인데 참 전진적인 언급이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만 교수님 국립현충원 참배부터 먼저 이어갔잖아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은 그 과거사에 대해 가지고 예. 또 특히 이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리게 구체적으로 반성한다, 사죄한다 표명을 했으면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감정이 누그러졌을 텐데 그리고 곧이어 가지고 무라야마 다마 개성하겠다, 고노 다마 개성하겠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주었을 건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일본을 과거사를 두고 많이 비교를 해요. 예. 이 두 나라를 두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기억과 망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독일은 과거사를 기억을 하고 있고 일본은 망각을 하고 있다. 그렇네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독일 같은 경우 빌리 브란트 총리가 유대인 총무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용서를 구했고 사죄를 표명했고 이후에 수많은 독일 정치 지도자들이 유대인 수용소 앞에서 헌화하고 용서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다음 이제 역사 교과서를 기술할 때도 이웃나라 역사학자들에게 철저하게 검증을 받았거든요. 예. 이에 반해 일본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역사 교과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왜곡된 내용을 기술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야스쿠니 심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참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걸 볼 때 아직까지 일본은 좀 멀었다. 이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기시다 총리가 또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치인들이 정말로 서대문 수용소에 헌화하고 현충원보다 예. 그리고 강제 동원 피해자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사죄 표명하고 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진심 어리게 반성하고 표명하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예.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정은 풀리는 거고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고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계승과 진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유지에 가깝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혀 전진이나 뭐 진전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은 저희 국민들도 우리 국민들도 전혀 모를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과거사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경제, 안보 뭐 이런 이슈들도 중요할 텐데 경남에 있어서는 수산업과 또 직결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전 오염수 방류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원전 오염수 방류 그 내용이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정상회담 그때 윤 대통령이 요구한 게 있었어요. 예. 그 세 가지 조건이었는데 이 윤 대통령이
제시한 조건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그리고 또 한국 전문가의 참여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이 국민 불안감을 예. 좀 해소시켜 달라 예, 예. 했었는데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와서 한 말이 이제 일본은 국제 원자력 기구의 리뷰를 가지고 높은 투명성을 가지고 과학적 근거에 바탕에 둔 성의 있는 설명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는 했어요. 근데 예. 이거를 보면은 사실 이 주가 우리나라가 아닌 그저 국제사회에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발언이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영향을 당장 받을 만한 일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네. 못하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또 시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도 검증단이 아니라 시찰단을 파견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조사단이 아니라 시찰단으로 나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언론에서 시찰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고 뭐 좀 검증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는데 예. 그 일단은 이제 IAEA 조사와 별도로 한국 전문가들을 일본에 파견한다는 것은 저는 이제 큰 성과라고 봐요. 예.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왜 그러냐면 앞서 한 것처럼 우리 조사단이 파견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시찰이다. 예. 그다음에 기초적 검증이다. 아니면 철저한 검증이다. 이런 명확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해석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다음 달에 이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에 맞춰 가지고 우리 시찰단도 다음 달 23일에 일본으로 이제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예. 그다음에 그 속에서 검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일 검증을 한다 해도 어떻게 보면 이게 형식적인 검증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미래님께서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방류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예, 자 검증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사단이 아니라 시찰단을 파견한다. 이와 관련된 또 실시간 채팅과 또 교수님의 의견이 함께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숨만 나온다. 그리고 남해안 경제와도 직결된 문제인데 이게 너무 조용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한 말씀 이게 해주신다면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예. 그 윤 정부의 눈치 보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지방자치제인데도 그 자치단체장이 나서지 않고 지금 경남도 같은 경우에도 아무런 그 큰 움직임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보니까 그 수산 단체들도 뭔가 미온적인 태도로 요즘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온적이라기보다 이게 아직은 그 네. 미래에 있을 그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네. 피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냥 뭐 그런- 유보하는 듯이 네. 답변하는 겁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있고 좀 관심도가 예.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경남도 자체에서도. 정부 눈치 보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저는 박항수 지사가 정부 눈치를 좀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어민들은 좀 극한 표현을 써가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 같은데 예. 그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검증을 한다. 검증을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지금 촉박한 시간이 이루어져야 되는 예. 거고 그래서 충분한 검증, 철저한 검증이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검증을 하더라도 만일에 방류된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확신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검증 있고로 신뢰다. 검증 있고 신뢰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쉽지가 않고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 해안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어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고 예. 이 당장 이제 그 우리 국민들부터 수산 시장에 잘 안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얼마나 예,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부 외교만 봐도 굉장히 복잡한 사안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과거사 문제만 놓고 봐도 지금 과거의 일도 제대로 매조지하지 못했는데 지금 오염수 방류 같은 문제는 이제 우리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사안인데도 지금 그냥 우리는 우려 속에 지켜만 봐야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경남 수산업 관계자분들, 도민분들은 아무래도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1분 반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의 내용은 이제 다시 점화가 되고 있는 오염수 방류 문제였고 역시나 또 최근에 좀 조용했는데 평산마을 얘기가 있어요.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이 평산마을이 올해 가장 다사다난한 마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 평산마을에서 그 책방지기로 나선 문 전 대통령이 그 평산 책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평산 책방에서 그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다가 철회를 자원봉사자. 했어요. 네. 왜요? 이 자원봉사자 모집 그 공고에 보면은 총 50명 정도를 모집을 하는데 한 파트타임으로 4시간 오전 오후반 파트타임이 있고 그다음에 종일반으로 해가지고 8시간을 일하는 사람을 모집을 하는데 예. 식사를 8시간 일하는 사람만 주고 파트타임은 또 주지 않고 또 교통비나 뭐 그 실비 같은 것도 챙겨주지 않는다. 예. 이런 것 때문에 그 열정페이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아하, 열정페이 논란. 일단 뭐 오늘 오후에 그 모집은 취소가 됐다라는 네. 예, 네, 기사가 철회를 했죠. 예,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교수님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좀 평을 해주신다면요. 열정페이는 자칫 노동력 착취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볼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봉사자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다 보면 책방도 자칫 본인의 기능 이 상실될 수도 있고 예. 또 본질이 정치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다. 예. 문제점이 어느 정도 예상되다 보니까 그 모집 철회를 했고 사과문을 게재했는데 이거는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정치인일수록 공인일수록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양산 평산마을은 참 평온함의 대명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분명 잔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꺼졌으면 하는 예, 바람 남기면서 오늘 두 분과 함께한 뉴스테이블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